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웅입니다. 자, 좀 분위기 좀 바꿔봤습니다. 왜? 가기도 해, 유전하니까. 예, 사람의 유전입니다. 사람답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입었는데, 지난 시간에 단일인자 유전, 복대리 유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다인자 유전하고 이제 반성, 한성 유전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63페이지 펴놓으세요. 63페이지 펴놓으세요. 자, 여기 좀 봐주세요. 어떤 털색을 결정해야 돼. 나 털색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자, 털색을 결정하는데, 여기 염색체, 여기 대립유전자, 요 한 쌍도 털색을 결정해. 여기 올 수 있는 유전자가 라지 A하고 스몰 A가 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그것만 털색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요 염색체 이 위치에 오는 대립유전자 종류를 라지 B, 스몰 B라고 할게요. 이 한 쌍도 털색을 결정해요. 다시 얘기해서 털색이라는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데 이 한 쌍과 이거 한 쌍, 두 쌍이 관여한다. 이와 같은 경우가 바로 다인자 유전이에요. 한 쌍만 형질이 결정되면 단일인자인데 두 쌍 이상일 때 다인자. 자, 그러면요, 조건을 제가 한번 붙여볼까요?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있는데 대문자의 개수가 털색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볼게요. 대문자의 개수가 털색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은 털색이 제일 진한 거는 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대문자가 4개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대문자가 3개니까 그쵸. 그 다음 진한 색이 돼요. 여기 가장 진한다. 다시요. 털색, 겨털색 결정하는 유전자가 한 쌍, 두 쌍. 라지 A, 스몰 A 한 쌍, 라지 B, 스몰 B 한 쌍에서 두 쌍이 겨털색을 결정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문자의 수가 털색을 결정한다. 즉 대문자가 진하게 하는 건데 이 진하게 하는 대문자가 많을수록 털색이 진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4개니까 털색이 가장 진한 거예요. 그 다음에 3개니까 그죠? 대문자 수만 써주시면 돼요. 3개니까 그 다음 진한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대문자가 2개니까 그 다음에 대문자가 하나죠. 네. 그 다음에 대문자가 빵개죠. 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겨털색의 종류, 그러니까 이 털색의 가지수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돼요. 5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곱빼기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지금 이것처럼 서로 독립돼 있다. 라지 A, 스몰 A랑 라지 B, 스몰 B는 서로 독립돼 있다. 서로 다른 염색체에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와 같은 남자와 요와 같은 여자. 그죠? 대문자가 2개니까 둘 다 중간색의 겨털을 갖는 거야. 겨털색이 중간 색깔이야.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두 가지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니까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 종류는 4가지가 되죠. 그죠? 4가지. 즉 라지, 스몰, 스몰 라지, 스몰. 됐죠?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도 역시 이렇게 되죠. 네. 그런데 얘하고 만나면 바로 얘가 돼요. 그러면 16분의 1이 되는 거죠. 16분의 1. 됐죠? 16분의 1. 됐죠? 네. 그러면 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는 거야? 즉 대문자 3개짜리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어차피 대문자가 2개, 하나, 빵개. 대문자가 2개, 하나, 빵개. 그럼 이게 대문자 4개짜리 하나 나오죠? 4개짜리가 16개 중에 1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개, 하나, 3개, 대문자 3개고 여기도 대문자 3개.
여긴 2개, 2하고 빵이 만나니까 이게 대문자 하나짜리 생식세포랑 2개짜리 만나니까 3개, 그 다음에 3개, 2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채울 수 있겠죠? 예, 빨리 굉장히 눈치가 빨라야 돼. 굉장히 빨라야 돼. 됐어요? 이거 다 해야 돼 내가? 1과 빵, 대문자 없는 거하고 얘가 만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빵, 그 다음에 빵빵, 그 다음에 1빵 이렇게 되죠. 그러면 좀 전에 이제 대문자 4개인 경우는 한 가지 유전자형으로서 이제 이렇게 16분의 1로 나왔고 대문자가 3가지인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16개 중에 4개가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대문자가 2개인 경우는 여기 지금 표시한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여기 대각선 잡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6분의 6이 되겠네요. 16분의 6.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얘 좀 볼까요? 얘가 누구야? 얘하고 얘가 만난 거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다 쓰면 안 보이네 잘. 라지, 스몰이 되죠. 얘는요.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얘하고 얘가 만난 거니까 스몰, 라지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얘는 당연히 잡종이니까. 대각선에 있으면 잡종이니까. 얘죠. 그러니까 얘나 표현이 같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16분의 6. 표현이 같다는 뜻이에요. 대문자 2개씩, 2개씩이니까 같은 털색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해서 대문자 하나인 경우는 역시 16분의 4. 그 다음에 대문자가 빵개인 경우 16분의 1. 요거밖에 없어. 스몰 a, 스몰 b. 되셨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털색을 가정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조건, 제시형, 내용,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응용돼서 문제가 나와요. 본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번엔 털색이 아니라 피부색으로 바꿔볼게요. 피부색. 중간 피부색을 갖고 있는 부모가 결혼을 하여 낳은 자식들 중에서 자기들보다 더 진한 피부색을 갖는 녀석들은 누굴까?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얘하고 교배했을 때 이렇게 나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보다 진해야 돼. 부모보다 진해야 되니까. 그죠? 부모보다 진하려면 그렇죠. 대문자가 4개, 3개가 돼야지. 그죠? 대문자가 있을 때 피부색이 짙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털색이었는데 이제 이건 살짝 피부색으로 바꿔서 대문자가 있을 때 피부색이 짙어진다고 했을 때 대문자 4개인 경우, 3개인 경우니까 결국 하나, 그 다음에 4개니까 16분의 5가 되겠죠. 16분의 5. 그죠? 얘네들이 부모보다 더 피부색이 진하겠죠. 또는 부모와 같은 피부색을 갖는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이 둘 사이에서 같은 피부색은 대문자 2개인 경우니까 그쵸? 16분의 6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레알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레알 바로 이렇게 레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실전용입니다. 진짜 레알은 아니고 실전용이에요. 즉 교과 개념용이 바로 이거죠. 피부색을 결정하는데 한 쌍이 더 있어. 한 쌍이 더 결정을 해. 라지 씨, 스몰 씨처럼. 자, 세 쌍이 피부색을 결정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키 있잖아. 키가 형질이에요. 네, 여러분들 키가 형질이잖아. 제가 이제 지금 2m, 2m예요. 네. 자, 뭐 여러분들 왜 그런 못 믿어요? 이게 이 칠판이 여기가 3m야. 여기. 그래서 제가 유전자 응애요 하고 태어났을 때 유전자는요, 제 키를 결정한 유전자들이 쫙 있었거든요. 이 유전자들이 다 발현만 됐으면 저는 3m가 됐어요.
저는 유전적으로 3m가 될 팔자였어요. 운명이었어. 여기 키 결정하는 유전자, 키 결정하는 거, 키 결정하는 거, 키 결정하는 거. 엄청나게 많어.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생각을 해보세요. 발꼬락도 자라야 돼. 발바닥도 자라야 돼. 무릎도 자라야 돼. 장단지, 종아리, 허벅지. 맞잖아요. 여기만 자라고 여긴 안 자라면 균형이 안 맞잖아. 맞아, 안 맞아요? 다리는 안 자라고 허리만 자라면 요롱이가 되잖아. 그러니까 균형감 있게 모든 여기저기가 다 뼈하고 근육 포함해서 여기 얼굴도 자라야 돼. 얼굴 너무 커지면 안 되겠다. 그걸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이 유전자들이 다 적절하게 발현이 돼서 다 이렇게 키를 결정, 키 크기, 물론 키 작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키 크기 했으면 전 3m가 될 팔자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잘 못 먹고 또 잘 안 먹고 그다음에 여기 비염이 때문에 또 약도 많이 먹었어. 항생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유전자 발현 안 되고 이 많은 유전자가 발현이 안 돼서 1m가 사라져 버린 거야. 마이너스 1m. 와. 그래서 2m 된 거야.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키라는 형질은요, 다인자 유전입니다. 여러 쌍이 관여하고요. 키라는 건 작은 녀석, 중간 녀석, 큰 키 이렇게 해서 정규 분포 곡선을 나타내는데 이때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정말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유전자들은 어떤 경우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커가오면서 얘기했죠. 커오면서 자라오면서 발현돼야 될 유전자가 발현 안 된 거 이런 거 얘기했어요. 지금 잘 먹지 못하고 안 먹고 약도 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환경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다인자 유전은 그런 환경 영향을 받습니다. 명심하세요. 알죠? 환경의 영향이라는 거 제가 지금 강조를 했던 거.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건 이 다인자 유전에 해당되는 건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해당되겠죠? 체중이 가볍고 무겁고 지능이 낮고 기용스럽고 여기 저스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키가 작고 크다. 그 다음에 발의 크기가 작고 크다. 그 다음에 지문손의 수가 적고 많다.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 피부색이 옅고 진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다인자 유전인 겁니다. 유전의 영향. 그 다음에 환경 영향을 받는다. 환경. 여러 쌍이 영향. 여러 쌍. 좋습니다. 그러면 피부색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피부색으로 다인자 유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교재. 우리들 교재 63페이지. 조건 보세요. 자,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독립유전입니다. 저렇게 아까 그렸듯이 서로 다른 염색체에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A하고 B하고 C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떨어져 있는 세 쌍입니다. 이렇게 한 쌍, 두 쌍, 세 쌍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알겠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에서는. ABC는 피부색을 검게 만드는 유전자. 그 다음에 얘는 시게 만드는 유전자다. 자, 그러면 라지 A하고 스몰 A 사이에서는요, 우열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라지 A, 스몰 A에서 우열이 뭐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A만 보면은 얘는 대문자 2개, 얘는 1개, 얘는 빵개니까 피부색이 각기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여기서 다인자 유전에서 우열이 분명하거나 우열 관계가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요. 그죠? 자, 라지 A, 라지 B, 라지 C가 많으면 피부색이 짙어지고 얘가 많으면 옅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피부색은 유전자 종류에 관계없이 A, B, C, 라지 A, 라지 B, 라지 C의 수에 됐죠? 여기까지? 됐죠? 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한 쌍만 더 집어넣은 거예요. 라지 A, 스몰 A 한 쌍, 라지 B, 스몰 B 한 쌍, 라지 C, 스몰 C 한 쌍 있는데 얘도 피부색 결정, 얘도 피부색 결정, 얘도 피부색 결정한다. 그때 대문자가 많을수록 피부색이 짙어진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한번 합체 도킹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 부모가요, 이건 당연히 엄마라고 할까요? 아빠라고 할까요? 아빠? 아빠가 순백색이야. 좋습니다. 예. 순백색, 화이트, 완전히 하얀, 매우 흰색이죠. Very white and father
and a very black, 매우 블랙한 mother, father, 합치 도끼! 응애, brown. 예, 미들한 컬러가 나오네요. 부모의 between color, you know, between, 예, 미들, 중간 색깔 나왔다 이거야. 참, 잉글리시 오늘 잘 되는데. 그러면 이 브라운과 브라운끼리 또 자가 합체 도킹, 예, 같은 유전자끼리 이제 결합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자가 교배를? 자, 그래서 예, 이렇게 갈색과 갈색 피부, 즉 유전자인 같은 사람끼리 교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손들이 여기 64개가 나오죠. 64. 왜냐? 얘네 다 독립돼 있으니까, 얘네가 다 독립돼 있으니까 두 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가지의 생시세포 만들어져요. 얘도 8가지 만들고요. 얘도 8가지 만듭니다. 됐죠? 그러면서 친절하게 제가 대문자 숫자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대문자 라지, 라지비, 라지 C는 3개, 라지, 라지비, 스몰 C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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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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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생시세포에서의 대문자 수를 적어놨습니다. 그럼 대문자 수만 적어볼까요? 여기 라지, 라지비, 라지 C하고 라지, 라지비, 라지 C가 만나면 라지, 라지, 라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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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 C가 되니까 대문자가 6개. 됐죠? 3이 오 야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쫙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예.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낼까? 자, 이 브라운 부모 사이에서 중간색과 중간색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하면 이제 백인과 흑인이 결혼해서 이제 황인종이 태어났다. 그럼 우리들이 지금 웃기네. 자, 우리들끼리 이제 교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얘가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황색, 중간색이 결혼한 거야.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결혼했는데, 우리 갈색 피부인가? 어쨌든 황색. 딱 결혼했더니 얘가 나온 거야. 와우, 서프라이즈! 64분의 1이야. 64분의 1의 확률로 엄청난 매우 블랙한 베이비가 birth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놀라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또 있어. 여기. 빵이 태어나는 거야. 스몰 a, 스몰 b, 스몰 c하고 스몰 a, 스몰 b, 스몰 c에서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c, 스몰 c. 이 우리들끼리 갈색과 갈색끼리 결혼했더니 very white가 birth한 거야.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64분의 1입니다. 그럼 가장 확률이 높은 건 누굴까요? 그렇죠. 부모랑 같은 피부색을 갖고 있는 녀석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지겠죠. 바로 여기에요. 64분의 20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화이트한 거 64분의 1이었고요. 굉장히 블랙한 거 64분의 1이었는데 바로 부모랑 같은 게 나올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나마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같은 피부색을 갖고 있는 여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갑자기 애가 튀어나오면 이랬니? 누구를 의심해야 돼? 자, 근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해외 토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나 이제 포털 같은 거 보면 나오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다. 확률은 낮지만 64분의 20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 한번 살짝 구해볼까요? 요거는 즉 이 둘 사이에서 대문자가 3개인 경우가 나와야 되니까 3개와 빵개가 만나면 3개가 되고요. 일단 빵개하고 3개하고 빵개가 만나면 3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1개와 2개가 만나면 3개가 되죠. 1개와 2개가 만나면 3개가 돼요. 그죠? 1개와 2개가 만나면 3개가 돼요. 맞습니까? 그죠? 여기서 1개, 여기서 2개, 2개짜리 만나면 3개. 그래서 대칭이 됩니다. 이 대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3개짜리, 대문자 3개짜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긴 쭉 하나, 그 다음에 둘 만나니까 3, 3, 3, 3, 3, 3, 3, 3, 3. 그래서 이쪽에 10개, 이쪽도 10개 해서 20개가 나오게 됩니다. 64분의 20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내용들이 63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요 정도는 표시해 주세요. 이 정도. 숫자 다 쓰는 거 귀찮으시면 이 정도는 표시해 주시고, 네, 넘겨 주세요. 알겠죠? 네, 요 정도. 근데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내 쌍이 피부색 일정한다. 야, 이거 진짜 미친 척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제가 수특이나 수능 완성에서는 좀 더 심화되고 어려운 고난도 이야기들, 내용들, 그것들을 같이 수특 교재와 수능 완성 교재하고 같이 다뤄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먼저 생각거리를 제공했으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 라지 D 스몰 D까지 내 쌍의 피부색이 결정할 때 어떻게 될까?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띵크하기. 어차피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최근에 수능은. 자, 이번 강에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저의 명언. 적은이 Oh, reader? Oh, no, no, no. Enemy is outside of. There is. Oh, no, no, no. Gosh, no, never. Yeah. Me. Hot. Yeah, 좋습니다. 저 영어 잘합니다. 놀리지 마세요. 웃기려고 그러는 거야. 적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어. 아, 공부해야 되는데 저거 보고 공부할까? 아, 이거 유전을 좀 풀어야 되는데, 아, 나중에 풀자. 아, 잠을 좀 잘까? 아, 피곤하니까 잠잘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뭔가를 지금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던 일들에 있어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물론 주변에 이제 외압이 있어요. 야, 뭐 하자, 뭐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주변이 이제 여러분들을 상당히 많은 유혹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 안에 그것을 못하게 하는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적을 무찔러야 돼. 알겠습니까? 네. 요거하고 요거 전혀 상관관계가 없죠. 적을 무찌르자. 그것을 무찔러야지 여러분들 자손에게 당당하고 자식에게 떳떳한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성하라. 이 반성전을 지금부터 하려고 해가지고 참 가지가지 만든다, 그죠? 근데 이건 참 명언이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적을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식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을 반성해주는 자세, 그날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를 갖길 바랍니다. 물론 이 반성은 여기 있는 반성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요. 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반성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들의 교재 이거 마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교재 넘기면은요, 64페이지에 64페이지에 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요거 반성전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빨리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 단일인자 유전하고요, 다인자 유전을 비교하는 겁니다. 단일은 표현이 다양하진 않죠.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죠. 요거는 완전 우성일 때, 요거는 중간 유전, 즉 불완전 우성일 때. 아시죠? 한 쌍이 관여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연속적인 변이. 이게 연속적인 변이에요.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변이. 아시죠?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수많은 유전자 중에서 그 하나, 몇 센치 차이 나고 또 하나, 몇 센치 차이 나. 그 유전자 하나당 몇 센치, 몇 센치도 아니야. 몇 미리. 그 수많은 유전자들이 조금씩 몇 미리씩 차이 나게 한다. 그래서 연속적인 변이. 이게 다인자죠. 표현형이 다양하죠. 됐죠? 우열관계가 불분명하고요.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열이 명확하고 대립형질이 뚜렷합니다. 여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간 유전과 복대립 유전을 또 비교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시험에서 많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걸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 푸는데 반드시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중간 유전 한 쌍이 지금 관여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표현형이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즉 A, B가 바로 A로 표현되고 B는 B로 표현돼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완전 우성이기 때문에 중간 유전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달라요.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그대로 표현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를 빨간색 유전자, B를 흰색 유전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빨간색, 얘는 흰색이 되겠죠. 근데 얘는 분홍색이 되는 거예요. 분홍색. 그래서 분홍과 분홍이 합체도킹 했더니 빨간색 대 분홍색 대 흰색이 1대 2대 1로 나오더라 이 얘기예요. 됐죠? 여기까지? 네. 근데 복대리변은요 3개 이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3가지 대리변자가 관여하는데 유전자형 6가지 만들어진 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방금 전에. 근데 표현형이 3가지야. 얘하고 얘로 표현되겠죠. 즉 A로 표현되고 B로 표현되고 C로 표현되겠죠. 이때 적색, 녹색 교배했을 때 녹적청 이렇게 나왔다. 1대 2대 1이 나왔으니까 아 얘가 적색,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C는 부모의 없는 형질, 그죠? 청색을 결정하는, 그죠? 열성이 된다. 요거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거니까 이걸 잘 머릿속에 넣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반성주전 들어가겠습니다. 반성주전은 뭐냐? 바로 X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야. 그래서 우성 반성주전이 있고요. 열성 반성주전이 있어요. 우성 반성주전은 뭐 피부 얼룩증 같은 거 있어요. 피부 얼룩증 또는 이의 변색 이런 거 있는데 피부 얼룩증 하나 알려드릴게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유전병으로 나오니까 어차피. 하지만 열성 반성주전은 외워두면 유리합니다. 외워두면 유리해요. 뭐죠? 예, 생맥. 특히 정록 생맥입니다. 그 다음에 혈우병. 됐죠? 네. 여기까지가 사람의 유전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 죄 끼고 나와서 check it out, 초파리도 반성주전 하는 거 있어요. 초파리 눈색 유전 같은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것들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록생명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를 정상 X-에 있는 걸 요거를 고장난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정록생명 유전자다. 정록생명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XX는 정상 여자죠. X-X는 생명 여자죠. XY는 정상 남자죠. X-Y는 생명 남자죠. 그런데 어차피 남자는요 X염색체를 하나 갖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염색체 있는 유전자대로 표현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다르죠. 이런 경우는 2개에서 이제 우성인 게 표현되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남자, 즉 X염색체 하나 갖고 있는 남자의 경우는 그 X염색체 갖고 있는 게 그대로 표현돼. 정상이고 생명이고. 됐죠? 자, 이형접합이 나타날 수 있는 건 바로 여자입니다. 이형접합이 나타날 수 있는 건 바로 여자야. 즉 XX 다시. 됐습니까? 자, 이렇게 대립유전자가 다릅니다. 이건 정상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X염색체고 이건 유전병 유전자, 즉 생명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대립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형접합인데 이때 누가 표현돼? 이거 정상이야. 정상이야. 그럼 이형접합에서 표현된 게 우성이고 표현한 게 열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열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한번 보세요. 단순하게 보면은 여자는 이게 정상이고 유전병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렇게 정상이고 유전병이에요. 누가 더 많이 나타날까요? 단순하게 보세요. 그냥 이게 정상이기 때문에 여자가 정상이 더 많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유전병은 여자가 더 적고 남자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성 반성전의 경우는요. 남녀 비율. 당연히 남녀 비율이 달라요. 제가 처음에 이거 설명할 때 했잖아요. 성염색체에 의한 건 남자가 성염색체, 여자하고 남자하고 성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X염색체에 의한 건 남녀 비율이 다르고 아들과 딸의 출현 빈도가 다르다. 한성전은 남자에게만 나타난다. only 남자야.
근데 남녀의 차이가 비율이 어떻게 다르냐? 남자가 더 많다. 남자가 더 많다. 그럼 이걸 떠올려줘. 이걸 떠올려주세요. 아,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정상인가 보구나. 그래서 이게 정상이 여자가 더 많고 여자가 더 적구나. 유전병은 여자가 더 적구나. 유전병은 여자가 적다. 반면에 무성반성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때는 여자가 더 많아진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피부 얼룩증과 같은 유전병이 되는 거야. 피부 얼룩증 같은 유전병. 자, 정상 여자고요. 정상 남자죠. 유전병 여자고 유전병 남자죠. 근데 이것이 유전병이 되는 거야. 이게 유전병. 이게 유전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유전병이 우성. 이게 피부 얼룩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 쪽에 좀 더 많이 나타나. 아, 그죠? 여자 쪽에서 좀 더 많이 나타난다. 자, 이러한 남녀 비율의 차이를 보이는 거죠. 반성전. 이런 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이런 기본 개념. 자,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간단하게, 이번 시간 어차피 다음 시간에 제가 가계도 특집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곤란해하고 어려워하는 가계도 특집편을 준비했어. 와우, 뜨아! 가계도 많이 연습을 시켜드릴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는 원리 좀 따지란 얘기야. 기본 개념을 좀 따지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정상 부모 사이에서 누가 나왔어? 생맹 아들이 나올 수 있어. 즉 정상사에서 생명이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생명이 열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엄마가 바로 보임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요, 이때 엄마가 생명이면 X-X죠.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 돼요. 됐죠? X-Y가 됩니다. 맞죠? 네. 그리고 역시 딸이 생명이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갈게. 이쪽으로. 딸이 생명이면 father는 무조건 생명이 되죠. 단돌교무일 때 단돌교무, 단 돌연변이와 교차는 없다. 이걸 제가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단돌교무일 때는 당연히 딸이 생명이면 아빠가 생명이 되는 거죠.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빠가 정상이죠. 그러면 딸은 정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빠가 정상이면 X-X, 딸은 정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열성 반성전의 특징이에요. 이걸 왜 써서 외웁니까? 추론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가계도는. 교배는 끊임없이 하셔가지고 스킬, 그 길을 들여야 돼. 방법을 계속 익혀줘야 되는 거고, 가계도는 분석하는 예리한 분석력, 추론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너무 열광한다. 자, 아버지가 유전병이고요. 나머지는 정상입니다. 자, 개그 한 번 더 치겠습니다. 정상 남자예요. 정 떨어졌어. 상남자! 정상 여자입니다. 여기 상여자라고 하면 안 되죠. 자, 여러분들, 아버지는 유전병이고 나머지는 유전병이 아닌 이 가계도를 통해서 우열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조건 없을 때요. 근데 만약에 반성주전이다. 반성주전한다. 이 유전병은 반성주전한다. 라고 하면 우열을 찾을 수가 있죠. 그때는요, 반성주전 딱 나오면요, 그때는 당연히 이렇게 X, Y, XX 써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남자 유전병 유전자를 X 다시,
그다음에 정상전자를 x. 자, 그럼 당연히 유전병 남자니까 x-y가 되겠죠. 그러면 x-는 반드시 딸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 접합을 찾아야 돼요. 우열을 찾으려면. 정상과 유전병 사이의 우열을 찾으려면 반드시 이형 접합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정상이야. 딸이 정상이야. 분명히 x-유전병 유전자를 줬는데도 정상이란 얘기는 정상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고 정상이 우성이란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자, 이번에는 하나 더. 자, 반성전을 하는 어떤 유전병인데, 이번에 엄마가 유전병이야. 엄마만 유전병이야. 엄마만 유전병이고 나머지는 정상이야. 자, 반성전합니다. 반성전 하니까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XY, XX 써주시고 XY, XX 써주시고 들어가자. 됐죠? 그리고 나서 X 정상, X 다시 유전병이라고 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아들은 정상이야. 아들은 정상이니까 정상전자 X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서 받은 거야? 유전이니까. Y를 아빠한테서 받은 거고 X를 엄마한테서 받은 거니까 엄마에게 정상이 있는 거야.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정상전자. 근데 엄마가 유전병이야. 그럼 유전병 전자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유전병이 표현이 됐으니까 유전병이 우성인 거예요.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추론한 거를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래도 이해 안 간다. 그럼 다음 강 들어야 돼요. 가계도 특집편. 가계도 특집편. 아시겠죠?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외우면 상당히 가장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또 오래 가기도 하고. 맞뜨거나 이해 안 간다고 안 외우면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운 게 5학년 때 딱 이거였네?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게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는 것도 있지만 암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암기해 줘야 돼. 이것들이 우리의 언어기 때문에, 가계도를 하는데 언어기 때문에. 언어. 자, 그러면 이 반성전에 대한 이번에 이제 수능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전에 제가 초파리가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네? 초파리가 수능에서 지금 아주 자주 나와요. 이 녀석들이. 와, 초파리가 나왔네. 주저 외톨이 초파리 좋습니다. 초파리 주제가가 많아요. 제가 붙여준 주제가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거 또 있어. 초파리야 느르르르르르 초파리야. 야, 좋습니다. 초파리 저희 친구입니다. 악수. 자, 제가 상당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초파리가 나왔는데 잘 보세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분석학입니다. 붉은 눈 수컷과 흰 눈 암컷이 합체 도킹을 했더니 아들이, 즉 수컷이 전부 다 흰 눈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딸은, 즉 암컷은 얘네들한테 아들, 딸 하니까 좀 그렇다. 딸은, 암컷은 전부 다 붉은 눈이 나온 거야. 그리고 이건 또 뭡니까? 얘네들이니까 이해해. 알겠죠? 예. 얘네들이 또 얘네들끼리 교배했어. 그랬더니 붉은 눈 수컷, 흰 눈 수컷, 흰 눈 암컷, 붉은 눈 암컷. 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수컷, 흰 눈 수컷, 흰 암컷, 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걸 여기다 옆에다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again, explain, display. 보세요.
수컷 초파리가 결혼했어요. 누구랑? 암컷이랑. 으아! 놀랍습니다. 얘네들도 수컷이 암컷과 결혼해서, 잘 보세요. 자식을 낳았는데 수컷은 전부 다 흰눈이야. 수컷은 전부 다 흰눈이야. 그죠? 딱 옆에 있는 거 그대로 옮기는 거야. 암컷은 전부 다 붉은 눈이야. 이렇게 나왔대요. 자, 보세요. 같은 부모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의 암수의 비율이 달라. 아들, 딸 비율이 달라. 수컷은 흰 눈만 나오고, 그죠? 암컷은 붉은 눈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거는 상이 아니구나. 상이 아니고 성이면서 성이구나. 성성. 그죠? 그리고 한쪽 성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지. 네? 흰눈이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고, 흰눈이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Y염색체, 즉 한쪽 성에만 나타나는 한성존이 아니에요. 양쪽 다 나타나면 X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XY, XX, XY, XX 써줄게요. 먼저. 됐어요? 오케이. 그럼 반성존 되는 거야. 반성존을 풀어나가야 돼. 암수 비율이 다르니까, 남녀 비율이 다르니까. 반성존. 이때 붉은 눈 유전자하고 흰 눈 유전자가 있다. 근데 누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걸 아셔야지. 이걸 아셔야지. 얘가 갖고 있는 건 무슨 유전자냐? 얘가 갖고 있는 건 무조건 흰 눈 유전자야. 흰 눈. 흰 눈. 흰 눈 수컷만 태어났으니까 이거 엄마한테서 받은 건데요. 아, 엄마가 여기서 Y 주고 아들 낳으면 Y 줘야 되는데 무조건 흰 눈 유전자만 준 거야. 수백 마리가 태어났는데 수백 마리의 수컷은 전부 다 흰 눈이라는 얘기는 이건 전부 다 엄마한테서 받은 거야. 암컷에서 받은 거니까 당연히 흰 눈 유전자만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딸한테도 흰 눈 유전자 주겠죠? 딸한테도 흰 눈 유전자 주겠죠? 흰 눈 유전자 이거 엄마한테 받은 거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됐죠? 그런데 붉은 눈이야. 암컷이, 딸이 붉은 눈이야. 그럼 아빠가 붉은 눈 유전자를 줬다는 얘기고, 오케이? 아빠는 붉은 눈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야. 붉은 눈 유전자를 줬다는 얘기고, 붉은 눈이 우성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즉, 정리를 하면 붉은 눈 유전자 라지 R, 흰 눈 유전자 스몰 R이라고 하면 이 흰눈 수컷은 바로 스몰 R Y가 되는 거고, 이 스몰 R은 엄마가 준 거야. 그래서 엄마는 흰눈 암컷이 되는 거야. 나왔잖아, 여기. 우리가 이게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추론해서 찾아가는 거야. 여긴 다 주어진 거지만 우리 문제는, 수능 문제는 항상 일부를 주고 전체를 찾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스몰 R을 당연히 딸한테 줬으니까, 스몰 R 줬으니까 붉은 눈 암컷이 되려면 라지 R이 있어야 돼. 그럼 라지 R 누가 준 거야? 그렇지, 아빠가 준 거야. 그래서 아빠는 붉은 눈 수컷이 되는 거야. 따라서 붉은 눈 수컷과 흰 눈 암컷이 교배하면 반드시 수컷은, 아들은 흰 눈이 되고, 다음에 우성 형질이, 아빠 갖고 있는 우성 형질은 딸한테 가서 암컷은 붉은 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또 교배시켜. 미안하다 얘들아, 합체도기 시켰더니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얘네들이 나오는 거지. 봐봐. X large R 어떻게 돼요? 요거부터 할게요. X, 자 수컷부터 할게요. 그럼 X large R Y, X large R Y, 그 다음에 X small R Y, X small R Y, 그 다음에 흰눈 암컷은 X small R, X small R. 됐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 붉은 눈 암컷은 X large R, X small R.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1대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 반성준 초파리야 르르르르르르. 자, 좋습니다. 예, 요것을
이번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한성유전이야 남자에게만 나타납니다. X 염색체, Y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Y 염색체. 정상을 Y, 그다음에 유전병을 Y-이라고 해볼까요? 또는 뭐 라지 D하고 스몰 D가 있다. 여기 이제 우열관계를 따질 수가 없죠. 왜? X 라지 X Y 라지 D, X Y 스몰 D. 이게 정상, 라지 D가 정상, 이게 유전병. 이라면 얘는 유전병이 되겠죠. 근데 우열관계를 따질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YY가 같이 라지 D, 스몰 D가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형접합이 되게 힘들죠. 어떻게 이형접합이 될 수 있어? XYY는 이분열 비분리로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전장이 같습니다. 염색 분체 관계이기 때문에. 아, 그럼 나중에 얘기할게요. 알겠죠? 이게 예, 이렇게 YY가 유전장이 같아요. YY. 요거는 나중에 비분리 가서 얘기할 거고. 여하튼 남자에게만 나타난다. Y 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한성유전이라고 해서 남자에게만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정상 있고 귓속털 과다증이 있습니다. 귓속털 과다증. 곁털 과다증 아닙니다. 곁털 과다증. 콕속털 과다증 아닙니다. 오, 귓속털 과다증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귓속털 과다증. 귓속털 듣고 있니? 네, 좋습니다. 귓속털 과다증. 남자에게 나타난다. 65페이지에 맨 밑에 나왔습니다. 탄뽀뿔 있죠? 탄뽀뿔. 탄뽀뿔에서요. 주의할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쭉 읽어서 천천히 제가 얘기했던 걸 생각하시면서 읽는데 이그샘플 보세요. 기억의 경우 보세요. 기억의 경우. 태어날 자식 중 생명이 될 확률이죠. 그러면 뭐 4분의 2니까 당연히 2분의 1 되는데 아들 중 정상은 몇 프로냐? 이거 있죠. 아들 중. 그죠? 아들 중. 그럼 아들에서 이제 찾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니은의 경우 보세요. 니은의 경우. 니은. 아들 중. 자, 니은의 경우 아들 중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아들 중. 아들일 때. 태어난 게 아들일 때. 또는 아들 중. 됐어요. 요거 하고 그다음에 니은의 경우 1번 보세요. 태어난 자식 중 생명 아들이 될 확률. 요건 4분의 1이잖아요. 요거 조심해달라는 얘기예요. 다시요. 탐구 포인트 플러스의 이그샘플의 니은의 경우입니다. 니은의 경우. 니은의 경우에서 아들, 그러니까 자, 니은이죠. 니은의 경우에 1번, 2번이 있는데 1번은 자녀 중 생명 아들이 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아들을 찾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들 중에서 생명이니까 일단 아들 중에서만 골라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문제를 지금 가계도 문제를 풀면 확률 구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확률 구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못모인 아들을 찾아라 또는 아들 중에 뭐 이걸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연습했으니까 그 차이를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구분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혈우병 같은 경우 있잖아요. 혈우병의 특징이 뭐냐면 열성치사를 합니다. 열성치사. 열성치사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즉 혈우병 유전자가 하나 있으면 치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 여자죠. 이걸 보인자 여자라고 그러죠. 혈우병 여기다 할게요. 혈우병 유전자가 있는데 치사가 안 돼요. 만약에 치사가 우성으로 되면요. 얘 하나만 있어도 치사가 돼야 돼요. 근데 치사, 죽이는 거 있죠? 개체를 죽이는 것은 열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됐죠? 다시요. 이거 정상이고 이것도 정상입니다. 정상 여자, 정상 여자. 하지만 혈우병 유전자를 갖고 있는 보인자가 되죠. 그래서 열성치사라는 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죽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태어나지 못합니다. X-X는 혈우병 여자인데 태어나지 못해요. 요거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열성치사다 그러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죽는다. 태어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유전자가 두 개 같이 있을 때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혈우병 여자는 존재하지 않고 정상 남자, 혈우병 남자 이렇게 존재합니다. 얘는 태어나요. 혈우병 남자. 혈우병 여자가 태어나지 않는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 주세요. 자, 이제 수능 대표형 나오고 이제 뭐 하는데요. 잠깐만 여기서 이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가계도 특집인데 특집 들어가기 전에 분석 방법 살짝 좀 알려드릴게요.
가계도 분석 방법 살짝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좀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아시겠죠? 자, 가계도 분석하기. 먼저 가장 기본입니다. 우열을 판단하라. 자, 아무 조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가계도만 했을 때 우열 판단하는 건 부모에 없는 형질이 나오면 열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상 부모 사이에서 유전병이 나왔어. 됐죠? 그러면 정상이 우성인 거고 유전병이 열성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상염색체라고 하면 이제 뭐 라지 A, 스몰 a 또는 뭐 A, A 다시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반성전이면 X, Y, X, X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상인지 성인지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요. 가계도만 나왔을 땐 그저 열성 여자 찾으시면 돼. 열여자 찾으면 돼. 열여자 찾아. 알겠죠? 즉 열성 여자죠. 그리고 나서 반대쪽 성으로 딱 표시를 해주세요. 반대쪽 성. 아버지가 반대쪽 성이죠. 그래서 반대쪽 성과 형질이 다르구나. 그럼 반성전이 아닌 거예요. 다시요. 열성 여자를 찾아가지고 아버지랑 형질이 다른 게 단 한 가지 경우라도 있다. 됐습니까? 또는 아들. 됐어요? 얘한테서 만약에 여기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건 이란성이니까. 그죠? 이란성이죠. 그러니까 이거 다를 수 있죠. 자, 아들이 태어났는데 정상이다. 됐죠? 자, 엄마가 열성 여자하고 아들하고 다르거나 또는 아빠하고 달라. 반대쪽 성하고 단 한 가지라도 다르다. 그러면 이건 반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로 풀어요? 그렇죠. 상염색체의 유전으로 푸는 거죠. 반성이 아니면. 어차피 한성은 당연히 아니잖아요. 여자한테 나타났으니까 한성전은 당연히 아니고. 예? 그래서 반성전도 아니니까 당연히 상염색체의 유전으로 푼다. 즉 대문자는 우성 유전자, 소문자는 열성전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알파벳 라지 A, 스몰 a 같은 거 한 쌍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엔 열성은 순종이다. 열성은 순종이다. 이렇게 해서 분석 들어가면 됩니다. 즉 열성이 순종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유전병이 열성이니까 스몰 a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즉 얘가 스몰 a고 얘가 스몰 a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분석 들어가죠. 여기 스몰 a가 있겠구나. 여기도 스몰 a 있겠구나. 그래서 정상이지만 유전병 유전자가 있는 보인자가 되겠구나. 이 부모는 1번, 2번은 보인자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아들도 스몰 a를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정상이긴 하지만 보인자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 아들은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얘가 보인자가 되겠죠. 라지 A, 스몰 A, 스몰 A 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라지 될 수 있고 라지 스몰 A 될 수 있어요. 모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계도 분석은 제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할 거예요. 다음 강의 바로 가계도 분석 특집편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거 하나만 뭐 몇 개만 더 해볼까요? 몇 개만 더 해봅시다. 자, 실전 연습. 어떤 유전병인데 밑줄 쫙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 자, 지난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자에게보다 남자에게서 더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거요. 기본 개념을 적용시키세요. 아, 반성주전인데 열성으로 유전되는 반성주전이구나. 열성으로 유전되는 반성주전이구나. 그러면은 정상 놓고 유전병 놓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남자는 X-Y, 여자는 유전병이니까 X-X-. 그럼 여기는 보인자가 되겠죠. X, X-. 왜냐면 X-X-가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X-Y야 되니까 역시 보인자가 되겠죠. 그죠? 보인자. 여기서 X-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그죠? 정상이고요. 정상.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XY, 여기는 보인자가 되겠죠. 왜냐? X-를 엄마가 줬을 테니까. 여기 XY. 그 다음에 여기는 3번은 모르는 거야. XX도 될 수 있고 XX-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모 사이에서. 그죠? 이런 식으로 분석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라스트 하나만 더.
자, 부모의 없는 형제를 나왔으니까 유전병, 요 근시 있죠? 선천성 근시가 열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성 여자가 아버지랑 달라요. 아버지랑 다르니까 이건 반성이 아니고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기본적인 거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최근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가계도들을 총망라해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가계도의 도가니탕에 빠뜨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뭐야? 미적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To be continued.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